2025 학부모 코칭 아카데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 성적 평가 방법의 변화,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덧붙인 몇 가지 얘기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과로에서 보통교과 안에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하는 교과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오른쪽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도표 속에 자율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급 단위로 학급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되었던 시기라면 2015 교육과정을 가면서 계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는 이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책임 교육이라고 해서 선택한 학생에게도 이수, 미이수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지만 이것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에게도 이 학생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책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소 성취도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고교 내신에서 5등급제로 개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통지표를 받아보시게 되면 절대평가 A, B, C, D, E와 상대평가 1부터 5등급까지가 다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과목 등은 석차 등급은 미기재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등급이라든지 절대평가 같은 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강화하라고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9등급제였습니다.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은 9등급제였고 진로 선택과목은 A, B, C로 성취평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1학년 학생들이 겪게 되는 내신에 있어서는 공통, 일반, 진로, 융합, 그러니까 융합에서도 사회과학에서 9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가 됩니다. 두 개가 전부 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등급이 예전에서는 4%였다면 이제는 10%로 1등급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등급하고 이제 현재 1학년의 등급은 굉장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통교과는 전부 다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등을 전부 다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9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은 5등급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예술, 과학, 탐구, 실험은 A, B, C로만 제시가 되고 교양은 P로 제시됩니다.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A, B, C, D 똑같이 이제 보통교과와 똑같은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상대평가, 어쩌면 대학에서는 상대평가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의 등급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급에서 동점자라든지 등급이 비슷한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중 및 영역에 대해서 대학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참 바쁜데 자기 주도적 학습이 기본이 되고 있는 학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학기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기제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 학생들은 국어 교과를 1학기에도 배우고 2학기에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등급은 나오긴 하지만 교과 세트가 한 번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로 이렇게 나뉘어서 철저한 학기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수하는 과목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수 과목의 증가에 따라 교과 세특의 분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에 대한 평가 방법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 서류 평가에서 교과 세특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다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데요. 2015와 2022를 잠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에서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해서 4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에 와서는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으로 3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의 위치가 없어졌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 동아리활동에 보게 되면 아랫부분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동아리활동에서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이제는 조금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급에서 환경에 관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서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활동도 보게 되면 왼쪽의 진로활동과 2022의 진로활동 거의 비슷한데 2022에 와서 하나의 단어가 더 보입니다. 실천활동입니다. 해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해하고 설계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 2022에 와서는 학생들이 실천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얘기했던 실생활과 연관된 그리고 실천적 자세를 요구하는 모습까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간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인적, 학적 활동은 전부 다 수시나 정시에 모두 다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출결 활동도 모두 다 제시되는데 이 출결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학점을 이수한데 3분의 2 이상 출석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출결 상황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형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기자 전형 등의 일부 전형에서는 어떠한 시상 경력자만 보는 전형도 존재합니다. 자격증, 인증 취득 상황,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수 상황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4번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은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 학습 발등 상황,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정시에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데 대학에 따라서는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2학기까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미제공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육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독서 활동은 표에 같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선생님들의 안내를 잘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은 1학년, 2학년까지만 제공이 되고 정시에서는 모든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항목의 명칭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명칭을 따른 것이라고 하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4세대 나이스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의 항목상 명칭이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조금 더 덧붙인다면 미수 한 학생, 최소 성취 보장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이 성적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학생의 성적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다만 이수로 변경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조치상 입시 필수 발령 때문에 2022에서부터는 학교폭력조치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나중에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입을 치는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8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